반갑습니다. 김민건입니다. 오늘 이제 감정원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다이아몬드를 처음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던 영상을 찍었을 때 맨 처음에 이제 고객님들이 이제 가장 궁금해하셨던 이제 환급성 관련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니까 그 영상으로 출발을 하다 보니까 와 이거 환급성 얘기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감정원까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네요. 사실 감정원 이야기는 지금 굉장히 좀 무겁고 굉장히 좀 이렇게 업계에 이제 오픈도 많이 안 됐던 이야기들도 많고 그리고 일반 소비자분들도 당연히 모르시고 계실 거고 또 이 업을 종사를 하시는 이제 그 판매를 하시는 우리 그 마스터분들도 좀 많이 모르고 계시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이거 고민을 참 많이 했었어요. 제가 이거를 있는 그대로 신랄하게 비판을 할지 아니면 그냥 뭔가 좀 이렇게 비판을 좀 최대한 좀 비판론자가 좀 안 되고 싶은 마음에 조금 이렇게 제가 오프라인 대면 상담에서는 조금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도 하긴 합니다만 오늘은 그래도 아무래도 영상이다 보니까 최대한 좀 부드럽게 좀 그렇게 한번 진행을 좀 한번 해볼게요. 자, 국내 감정원 거, 이제 제가 이제 많이 질문을 듣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좀 너는 너무 좀 GIA를 좀 편애하는 거 아니냐? 왜 고객들한테 항상 GIA 거만 판매를 해? 왜 국내 감정선은 왜 판매를 절대 안 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업을 이제 11년 차예요. 지금 11년째 이 업을 하고 있고 2013년도 2월 달부터 아마 이 사업을 하기 시작해서 이제 저도 이제 고객분들하고 이제 대면 상담을 하기 시작한 지가 벌써 11년 차가 됐는데 저라고 왜 국내 다이아몬드를 안 팔아봤겠어요? 당연히 판매를 해봤겠죠, 저도. 실제 경험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국내 감정서 같은 경우에 제가 판매를 안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GIA를 편애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편하게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국내 감정서 같은 경우에는 제가 11년 전에 이 업을 처음 2013년도에 들어왔을 때, 보다 지금 이제 가격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마 로컬 시장에서 계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아마 과거에 이제 판매를 했던 다이아몬드가 지금 환급성 자체가 많이 안 나온다라는 건 본인들도 알고 계시는 이야기일 거예요. 다이아몬드를 조금이라도 판매를 해봤던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이유가 이제 궁금할 거잖아요. 왜 국내 거는 이제 아무래도 가격 방어가 안 되느냐. 국내 감정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 세계 자체가 이제 GIA에서 이제 미국 보석 협회죠. GIA는 협회에서 만드는 이제 그 기준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전부 다 거기에 대한 가격 설정을 하기로 하고 이제 약속을 하는 이제 약속 플레이를 하는데 우리 백화점 가보시면 이제 전부 다 명품 브랜드라든지 이런 부분들 보면 다 GIA만 쓰고 있죠. 세계적인 명품이라고 하는 이제 티파니에서도 처음에는 자기들 자감이라고 하죠. 자체 감정서를 발행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GIA 감정서를 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각 나라마다 그 명품에 대한 나라가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그 다이아몬드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인 싱글 반지라든지 뭐 목걸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이제 GIA 감정서를 이제 함께 이제 이렇게 브랜드 감정서를 함께 이렇게 드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뭐 국내 감정원께 들어가는 브랜드도 있긴 있어요. 이제 국내에서 이제 백화점에 있지만 이제 개인 브랜드화 시키신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국내 감정서가 들어가긴 합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감정서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세 가지가 있죠. 물론 이제 뭐 감정원들이 몇 개가 있겠지만 그래도 대표적으로 이제 고객님들이 알고 계시는 게 이제 뭐 서울에 이제 우신감정원이 있을 거고 그리고 뭐 현대감정원이 있을 거고 그리고 부산에 이제 중앙감정원 저희가 이제 살아가는 동네죠. 저희가 이제 업체가 부산에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앙감정원 거를 사용을 하진 않을 거고 이제 우신감정원 거하고 이제 현대감정 거를 많이 사용을 할 건데 이 차이가 어떤 게 있냐면요. 같은 등급인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뭐 동일한 스펙이죠. 뭐 G 컬러의 VVS1의 뭐 베리고 커팅이다. 이렇게 해서 동일한 사이즈의 동일한 스펙인데도 불구하고 감정원마다 가격이 달라요. 실제적으로 가격이 다르다. 여기에서 일단 이미 첫 번째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두 번째는 매년 가격이 달라진다예요. 가격이 자꾸 떨어져요. 이렇게. 그거는 바꿔서 얘기하면 이제 거품이 좀 있었다라는 거고요. 감정원의 본질을 이야기를 하면 감정원이 뭐 하는 곳입니까? 기본적으로 감정원은 이렇게 이제 수입업자들이 이제 돌을 이렇게 들고 오겠죠. 이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돌을 들고 오면 이 돌에 대한 감정 기준을 정확하게 이제 감정을 해서 이렇게 이제 감정서를 발행을 하는 일들을 하죠. 그게 감정원이죠. 그렇게 해야지만 비용으로 인한 이제 소득이 발생을 하는 곳이죠. 그렇게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사업을 영위를 하는 곳인데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다이아몬드 관련해가지고 좀 궁금증을 가지고 제가 이제 한 3년차 때인가 4년차 때인가 그때부터 이제 저도 이제 다이아몬드에 대한 이제 좀 깊은 고민을 하고 깊은 공부도 좀 하고 했었는데 다이아몬드가 왜 가격이 다 다를까? 다이아몬드는 산지를 보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전부 다 국제 기준으로 쓴다라고 하는데 다이아몬드 감정서 국내 거를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본 감정서는 국제 감정 규격인 GIA 등의 국제적 기준과 국제 공인 ISO 규정에 입각한 등급 체계인 포시 원칙을 적용하였습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웃긴 게 등급이 동일한데 감정원마다 가격이 다르다. 그래서 돌을 사봤을 거잖아. 저희가 비교를 해봤을 거잖아요. 같은 등급인데 서로 다른 스펙의 돌인 거예요. 이게 감정 기준 자체가 분명히 국제 기준 포시 기준을 이제 GI의 포시 기준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 기준이 너무 주기적으로 바뀌어요. 예, 국제 기준은 안 바뀌는데 국내 기준은 자꾸 바뀌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백화점이나 이런 쪽에서는 사용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국내 감정서 같은 경우에는 일본을 가도 GIA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을 가도 GIA 있고, 유럽을 가도 GIA 있고, 뭐 어딜 가도 뭐 다 GIA 기준을 가지고 하는데 이상하게 국내만 우리 국내 감정서를 가지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등급 기준 자체가 점점 이제 국제 기준으로 올라가면 되는데 점점 낮아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이제 빠지겠죠. 그러면 과거에 샀던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정 기준이 낮아진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감정 기준이 낮아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판매 가격도 낮아지겠죠. 국제 다이아몬드 시세는 점점 계속 올라가고 그리고 뭐 코로나 3년 동안 다이아몬드가 아마 3번인가 4번 정도 이렇게 가격이 점프 해가지고 폭등을 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근데 국내는 더 역행을 합니다. 역행. 어떻게 역행을 하느냐? 코로나니까 이제 다이아몬드 수요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이제 다이아몬드를 많이 할인을 합니다. 이러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일단 감정 기준 자체가 이제 중구난방이다. 기본 스탠더드 정해져 있는 이렇게 이제 여기에서 이제 딱 벗어나게 이제 딱 요 라인을 정해놨으면 요 라인에서 이제 감정 기준을 잡으면 되는데 사실 이제 감정 기준이 좀 중구난방이더라. 그리고 점점 감정 기준이 다운이 되더라. 왜 다운이 될 수밖에 없냐면 이제는 GIA가 어느 정도 국제 기준 자체를 다이아몬드를 찾는 고객분들이 많거든요. 이제는 점유율이 이제 꽤 많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도 이제 점점 다이아몬드 시장이 점점 안정화, 이제 조금 클린한 세상으로 왔다라는 거죠. 그동안은 이제 눈먼 돈의 시장이었다면 수입업자들도 그럴 거예요. 수입업자들 이제 좀 비판하면 좀 안 되지만 제가 1,000만 원을 주고 예를 들어서 작년에 돌을 만약에 10개를 가져왔습니다. 실제적으로 10톨을 가져왔는데 다이아몬드 나서울 10톨을 가지고 올 수 있었는데 올해 이렇게 다시 이제 1,000만 원을 들고 이제 수입을 하러 딱 가니까 한 8톨 정도밖에 안 줘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격이 올라 버렸거든요. 그러면 뭔가 2개가 손해봤다라는 이상한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0개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감정 기준을 다운시키면 되잖아요. 스펙이 한 단계 다운시키거나 2단계를 다운을 시켜버리면 다시 이제 10톨을 가져올 수 있겠죠. 예. 그리고 감정원은 어떻게 돼요? 감정서를 발행을 해야지만 돈을 이제 벌 수 있는데 감정을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를 떠나가지고요. 이 사람들도 밥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국내 감정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랬던 조금 이제 안 좋았던 역사도 있었고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이제 좀 신랄하게 비판을 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제 GIA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과거에 이제 뭐 제가 알고 GIA를 판매를 했든 모르고 GIA를 판매를 했든 실제적으로 지금 5년 전 한 4년 5년 정도 됐던 이제 저한테 이제 판매를 이제 저한테 구매를 하셨던 분 이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이미 이제 내가 구매를 했던 원가 데이터가 이미 벗어나서 이미 이제 이익금까지도 이제 테크가 시작되었다. 실제적으로 손실은 없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과거에 이제 판매를 했던 이제 우신 다이아몬드라든지 뭐 이렇게 이제 뭐 현대 다이아몬드라든지 뭐 부산 중앙 다이아몬드도 있었을 거고 그때 당시보다 이제 지금 판매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국내 감정원 같은 경우는 가격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저희 이제 의도와 상관없이 아마 주변 로컬 시장에서 이제 아마 가보시면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다이아몬드를 구매를 많이 하셨던 분들 중에 로컬에서 사셨던 분들이 소위 말해 종로 상가라든지 아니면 뭐 부산 범일동 상가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구매를 해보셨던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다이아몬드는 서비스로 저희가 단돈 10원도 안 남기고 줬는데 고객님들한테 시간이 지나 보니까 매입 단가가 너무 많이 빠지던데요.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실제 이야기들이고요. 근데 GIA 같은 경우에는 가격은 안 빠졌어요. 실제적으로 빠진 게 아니라 오히려 가격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왜? 그거는 이제 국제 다이아몬드 시세가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는 국제 감정 기준에 대한 이제 그 비용 자체, 이제 그 판매 단가 자체가 올라간 거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해지를 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사실 이제 우리 판매라는 게 그렇잖아요. 명품 브랜드라든지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판매만 하면 되지 매입에 대한 책임은 없어요. 매입 행위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판매를 했으면 나중에 매입까지도 저희가 책임을 져줘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게 이제 업계 관례였었고, 그리고 황금성에 대한 것까지도 저희가 이제 판매자로서 이제 책임을 져줘야 되는 게 이제 좀 관례상 도리다, 뭐 업계에 대한 이제 관례다, 뭐 이렇게 해서 해드리다 보니까 오히려 그 판매까지 책임을 지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왜 GIA만 판매를 하냐면 사실 저 두 다리 뻗고 자고 싶거든요, 기본적으로. 두 다리 뻗고 자고 싶어서 그래요. 남한테 미움 안 받고 싶고, 그리고 고객님들한테 괜히 실망 안 드리고 싶고, 그리고 다이아몬드를 판매를 하러 왔다, 매입 상담이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두 가지 상담밖에 없거든요. 첫 번째는 좀 안 좋은 상황에 이제 매입을 하러 왔다라고 하는 건 그거잖아요. 이제 좀 현금이 좀 필요하다는 상황이잖아요. 안 좋은 상황이라면. 좋은 상황에서 오시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에요. 뭐냐면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다이아몬드보다 사이즈를 업할 때 이제 또 매입하러 오신단 말이죠. 근데 아마 보상 교환이라고 하는 거 아실 거예요. 내 거를 주고 거기에 대한 이제 가격을 인정을 받고 이제 추가적으로 돈을 보태야 되는. 만약에 다이아몬드를 이제 이렇게 이제 1캐럿짜리를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주고 샀는데 만약에 1000만 원 기준을 잡아볼게요. 좋은 일로 왔어요. 좋은 일로. 만약에 좋은 일로 왔어요. 좋은 일로 와가지고 이제 2캐럿 아니면 1.5캐럿을 사이즈로 올리러 왔어, 고객이. 근데 갑자기 1000만 원을 주고 샀던 가격이 어떻게 돼요? 300만 원, 400만 원밖에 안 나옵니다. 매입 단가가. 그러면 이분께서 5천만 원, 6천만 원 주고 2캐럿을 하려고 하실까요? 저는 되게 실망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왜? 5천만 원, 6천만 원을 넣었을 때 또 그만큼 비율이 또 많이 빠져버리는 걸 이걸 왜 살까 하고 이제 다이아몬드에 대한 신뢰성 자체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안 하려고 하는 거고. 두 번째, 안 좋은 일로 이제 판매를 하러 왔어요. 안 좋은 일. 내가 지금 현찰이 너무 급해가지고 뭔가 좀 이렇게 좀 구원의 이제 좀 손길로 이제 이렇게 딱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다이아몬드는 지금 가격이 얼마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좋아하시는 분들은 단 한 분도 못 봤다라는 거죠. 아직까지는 국내 다이아몬드를 구매를 하셔가지고 좋아했던 사례 자체가 없어요. 내가 살 때는 이만큼 비싸게 주고 샀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전 업체에서 구매를 했던 단가 자체가 그 업체가 되게 막 도의적으로 나쁜 업체라 가지고 뭐 1000만 원 받을 거를 뭐 3000만 원, 4000만 원 받고 이렇게 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 사례를 보면 대부분 로컬 시장은 거의 다 마진율이 정해져 있거든요. 큰 마진율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GIA를 갖고 왔을 때는, 제가 매입 상담을 해봤을 때는 정말 5년, 6년 이상만 됐던 다이아몬드들 같으면 거의 다 원가율을 회복을 해 있다거나 아니면 내가 샀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네요. 그래서 내가 5불을 샀었는데 지금 캐럿대로 바꾸면 얼마예요? 되게 기분 좋은 상담을 해요. 그러면 제가 판매 마스터로서 고객을 만날 때 어떤 걸 추천을 하겠냐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국내 감정원 같은 경우에 제가 비판을 하고 싶은 마음보다는 사실은 감정원이 없는 국내에서 정말 눈먼 돈의 시장, 그래서 너무나도 안 좋았던 시장이었고 거의 뭐 사기꾼들이 판을 치는 시장에서 그래도 뭐 예를 들어서 우신의 오인환 원장님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감정원을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주면서 소비자한테 어느 정도 이제 어필을 좀 할 수 있고 누구나 좀 다이아몬드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이렇게 좀 알아가는 과정을 좀 만들고 좀 구매를 좀 많이 할 수 있는 좀 순기능 자체는 분명히 있었어요. 예, 그거는 진짜 인정을 좀 해드려야죠. 근데 이 감정원이 처음 이제 만들어졌을 때 이제 감정을 할 수 있는 사람 자체가 국내에 많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불무지 시장이었다 보니까 지금도 이제 저희 뭐 판매자들 중에서도 사실 전국에 전문가라고 하면 몇 명 안 계시죠. 예, 비율로 보면 너무나도 적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비전문가들, 아직까지 이런 전공자라든지 아니면 어떤 자격 스펙을 가지고 이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아직까지 이제 사실 그랬겠죠. 뭐 이용하기가 좀 이용해먹기가 좀 편했다 였겠죠. 아무래도 과거에 이제 눈먼 돈 시장에서는. 근데 저는 지금은 그렇습니다. 지금 저한테 이제 한 번씩 자문을 구하시는 이제 사업주분들도 계시고요. 이어버의 실제 종사자분들도 저한테 이제 조금 한 번씩 자문을 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전공자라고 해서 대학에서 이제 접근을 하는 친구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학원 쪽에서 이제 이렇게 열심히 감정을 또 배우고 있는 친구들이라든지 이런 이제 미래에 이제 우리 업을 할 친구들이 이렇게 한 번씩 자문을 좀 구할 때가 있어요.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10년 차가 넘어가니까 이제 선배 입장도 좀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조금 후배들한테 조금 지금 저희 세대들, 지금 이제 제가 40대인데 40대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선배들이 조금 신뢰도를 좀 잃었던 시장 자체를 그 신뢰도를 우리가 회복하는 시장을 좀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후배들이 이제 이렇게 올라오는 시장에서는 그래도 조금 더 이제 좀 투명하고 좀 클린한 시장을 좀 만들어주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좀 이런 영상도 좀 같이 이렇게 남겨놓으면 좀 교육 영상도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영상을 시청을 하시는 분들도 조금 이렇게 정보를 좀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이제 왜 저희가 지금 얘기를 하면서 굳이 미국 거라는데 왜 저렇게 GI 노래를 부르지 하시는 거에 대한 이해도도 좀 생기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판매자들이 이 영상을 봤을 때는 판매자분들도 저는 그 말씀을 좀 웬만하면 좀 드리고 싶어요. 이 업을 오래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업을 정말 오래 하고 싶고, 나중에 고객한테 이제 좀 상처를 좀 안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나중에 정말 좀 안타까운 상황을 조금 이렇게 내가 안 하고 두 다리를 좀 뻗고 자고 싶다라고 하시면, 제 앞에 영상을 좀 보시고요. 그리고 그걸 좀 체킹을 좀 해가지고, 체크리스트를 좀 명확하게 좀 체킹을 좀 해가지고, 고객한테 좀 클린한 상품들을 좀 판매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능성으로만 따진다고 했을 때, 기능성으로만 만약에 따진다라고 한다면, 정말 좀 국내감정원 쪽에서 얘기를 들으면 정말 좀 안 좋은 이야기겠지만, 차라리 저는 오히려 국내감정서를 판매를 할 바사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차라리 기능성만 가지고 갈 수 있는 랩 다이아몬드를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감정원 이야기라든지 환급성 때문에, 환급성이 자꾸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자꾸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던 것 같은데, 이제 내일 같은 경우, 내일부터 이제 다음 영상부터는 이제 제가 그런 내용들을 좀 올릴게요. 이제 뭐 천연 다이아몬드와 뭐 랩 다이아몬드의 차이, 그리고 뭐 모이사나이트는 어떤 거다, 대체석에 대한 차이, 그리고 큐빅과 뭐 이런 내용들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좀 상품을 만들 때 이제 어떤 거든지, 그리고 또 금속에 대한 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주얼리는 이제 뭐 합금에 대한 것도 이야기를 좀 해드릴 것 같고, 좀 다양한 정보들을 좀 많이 좀 올려서 이렇게 좀 구독자분들하고 좀 이렇게 좀 판매하시는 분들에게도 좀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좀 판매자분들도 혹시라도 내가 좀 공부를 좀 하고 싶었었는데 좀 정보를 좀 다양하게 얻고 싶은데 못 하셨던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좀 보시고 좀 유익한 정보가 좀 되었으면 좋겠고, 또 고객분들, 이제 앞으로 구매를 하려고 하시는 뭐 예비 신부님들도 내가 사는 다이아몬드 자체가 장롱 속에 박혀 있다가 나중에 꺼냈는데 이거 완전 엉망이더라라는 그런 이제 상처 미리 안 받으시도록, 그런 상처를 좀 안 받게 좀 언제든 꺼내서 마음껏 사용을 하다가 나중에 현금화를 시킨다라고 했을 때 정말 좀 이렇게 부끄럽지 않게 딱 내밀었을 때 이거 돈 되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이아몬드든 순금이든 정말 깔끔하게 이렇게 환급성이 지켜진다라는 얘기, 그리고 다이아몬드는 인플레이션 해지 상품이다. 금융학적으로 따진다고 하더라도 다이아몬드는 인플레이션 해지 상품이다라고 저는 좀 명확하게 말씀을 좀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감정원 좀 이렇게 좀 유통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업계 관계자분들께서 보시면 조금 서운하실 수는 있고 저는 이렇게 좀 비판도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아무래도 고객님들하고 이제 상대를 해야 되는 사람이고 고객님 거로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지, 저희가 유통업자들을 대변하는 사람들은 아니다 보니까 그 부분만큼은 조금 이제 좀 기분이 좀 나쁘신다고 하더라도 조금 이렇게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좀 좋은 영상이나 유익한 영상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시장 자체가 좀 밝아졌으면 좋겠다. 지금 이제 좀 어두운 시장이 조금 양성시장으로, 음지시장이 아닌 좀 양성시장으로 좀 밝아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런 영상을 제작을 하는 거니까 좀 나쁘게는 좀 안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자, 구독과 좋아요는 이제 제 입을 여는 좀 이런 많은 힘이 되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